자, 이번에는 생성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생성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죠. 뭐냐면은 여기 클래스 A라고 있다고 해봅시다. 클래스 A. 그래가지고 여기 쭉 뭔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해가지고 뭐 테스트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는 extends 해서 A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뭐가 이제 쭉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public class 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 메소드가 하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자,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요 클래스로 우리가 생성자가 아니라 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테스트. 자, 그리고 나서 t라고 해봅시다. equal new라고 하면은 new 하고 테스트 해서 이렇게 객체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t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 변수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다음에 new test. 자, 요거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메모리에 잡힐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extends A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A에 있는 내용이 여기 이제 쭉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필드, 여기 놓인 필드 메소드들 쭉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들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것을 물려받은 테스트 내부의 필드와 메소드들을 쭉 여기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어진 레퍼런스 값을 이제 여기다가 레퍼런스 변수에 넣게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 다시 말해서 필드와 메소드들의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거기에 이제 조금 전에 봤던 프라이빗으로 냈을 때는 절대로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 퍼블릭으로 넣을 수도 있고, 프로텍티드 될 수도 있고, 또 디폴트로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데 하나 제가 여기 항상 늘 하던 말에 빼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new 연산자에 의해서 이걸 객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객체로 만들면은 자동으로 한번 딱 수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예,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자, 여기 클래스 테스트가 있으면은 여기 안 보인다 하더라도 지가 만들 거예요. 테스트 가로 열고 이 생성자가 있을 거고요. 예, 없으면 만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A, 여기 이 클래스 A도 생성자, 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생성자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실행을 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생성자가 자동으로 수행이 딱 한 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생성자가 두 개, 아버지의 생성자도 있고요. 자식의 생성자도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먼저 생성자가 실행이 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퍼블릭 클래스 스페이스가 있고요. 이 스페이스에서 기본 메소드, 메인 메소드가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은 시작될 겁니다. 자, new 연산자 해가지고 x라는 이름으로 기억 공간 레퍼런스 변수 하나 마련하고요. 살짝 써볼게요. x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 변수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new c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요거를 기억 공간에 요 클래스의 모습대로 하나 만들 겁니다. 근데 요거는 b로부터 상속을 받았네요. 자, 그래서 b의 모습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얘는 a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까 a의 모습도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각각의 다 생성자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생성자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 수행될 것인가 하는 건데, 자, 그 수행되는 순서, 그 이전에 호출되는 순서부터 우선은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그 생성자가 딱 한 번 수행될 텐데, 우선은 여기서는 아버지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해요. 자기의 바로 위에 있는 아버지의 생성자를 호출해요.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 호출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신의 아버지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야, 이거 해야 돼. 예, 호출만 해요.
여기 생성자의 요 내용 실행 안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자신의 아버지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을 먼저 해야 되는 거, 호출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 호출,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호출된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화면에는 A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먼저 출력이 됩니다. 예, C가 먼저 출력되는 게 아니었고요. A가 먼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라고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식의 생성자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C라고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 이하의 문장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실행하는 것들은 아까 호출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호출의 의미가 뭔가? 그냥 위에서부터 실행하면 되지 뭘 호출했다는 얘기지? 라는 이 호출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의 경우를 봅시다. 자, 이 경우 생성자가 여럿 있는 경우예요. 자, 여기 아버지 이 B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이제 객체로 만들었는데 이 B라는 클래스에 생성자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버로딩이라고 그랬죠. 그죠? 동일한 이름의 함수가 여럿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개수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둘은 구분이 됩니다. 이름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생성자를 수행할 것인가가 먼저 판단이 되는 거예요. 호출할 때. 자, 지금의 경우에는 여기 인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요거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인수를 안 받는. 그러면 이게 호출되지만 이 내용은 아직 실행 안 해요.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생성자를 실행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아버지도 두 개예요. 두 개. 자, 그러면 어느 생성자를 호출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은 무조건 디폴트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호출하게 돼요. 자,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없으니까 호출된 이것이 수행이 돼요. 그래서 A1이라고 출력이 되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생성자의 수행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자식의 생성자. 자식의 생성자는 아까 요거 호출하도록 돼 있었죠. 그래서 B1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원래 호출된 생성자 객체로 만들었던 부분으로 되돌아오고 그 이하의 내용이 수행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뭐냐? 나는요, 이걸 호출하도록 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생성자로 이걸 호출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호출하도록 하려면 여기 인수 하나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다음 거 봅시다. 자, 이것처럼요. 자, 여기서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생성자를 호출을 누구를 합니까? 여기 인수가 하나 있으니까 인수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둘 중에 요 밑에 거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3이라는 값을 넘겨받아서 실행을 하지는 않고요. 호출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아버지를 호출하게 돼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런 지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디폴트인 요거를 호출하게 돼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 여기 호출된 이것이 수행이 되고요. 그래서 A1 출력이 되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자식 때 아까 호출하기로 했던 생성자 바로 요게 호출이 돼요. B2라고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나서 이제 그 이하의 문장을 수행하러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점. 그래, 여기서 인수를 줌으로 해서 요 B가 호출되도록 했어. 그런데 여기서는 아버지 쪽에 생성자를 호출할 때 무조건 이걸 한다며. 근데 난 이걸 하고 싶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전에 이런 걸 하나 써봤어요. 어떤 걸 써봤냐면, 야,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여기 그 아무런 생성자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이런 그 비어있는 생성자를 자기가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실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일로 와 봅시다. 자, B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수 하나가 있으니까 생성자로서 이 둘 중에 요 밑에 있는 거 요걸 호출하겠죠. 자, 이제 실행하기 전에 아버지의 생성자를 호출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생성자에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이걸 호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요거 밑에 거 요거는 써놨는데
이 인수 하나를 받아들이는 요거는 써놨는데 이걸 안 써놨어요. 그러면은 자신이 만들어서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요것이 없었다면은 그럼 자신이 만들어서 일부러라도 A 가로 열고 닫고 브레이스 열고 닫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생성자 하나를 지가 만들어서 할 겁니다. 만들어서 그걸 호출할 건데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데이터 타입의 이 생성자가 하나 있게 되면 그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에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인수도 받지 않는 메소드를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데 그게 없더라 해서 여기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implicit super constructor 아버지의 생성자 A가 정의되지 않았네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바로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걸 꼭 쓰고 싶은 상황에서는 이걸 놔야 되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요걸 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여기서 특이하게 나타난 게 요거네요. 요거 슈퍼. 자, 요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도 봤듯이 이와 같은 객체화에 의해서 여기선 생성자를 당연히 아버지의 생성자 중에서 요걸 호출하겠죠. 요 3의 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럼 여기서는 아버지의 그대로 놔두면 아버지의 이걸 호출할 텐데 여기서 진입하자마자 슈퍼가 들어왔어요. 슈퍼. 이 슈퍼 가로 열고 닫고는 이거 아버지의 생성자를 호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슈퍼 O 하면은 이 인수 하나를 정수형 인수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성자를 아버지의 생성자를 호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로 내려와서 요걸 호출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게 호출이 될 텐데 바로 이걸로 인해서 이게 호출이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내용이 실행되고요. 그래서 A2라고 출력이 되고요. 이게 잘못 썼습니다. A2라고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이 끝나면 자식대에 이제 아까 그 호출된 곳으로 되돌아오겠죠. 여기요. 요 슈퍼 O 끝나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B2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원래대로 되돌아와서 그 이하의 문장을 수행하겠죠. 자, 여기 A2였던가요? A1였던가요? 예, A2였습니다. A2가 찍힌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을 봅시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거네요. 이게 지금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조금 전하고 뭐가 틀리죠? 틀릴 게 없었는데 하나 더 중복이 됐네요. 맞죠? 나머지 틀린 거 없죠? 예. 자, 요거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나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주의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아버지의 생성자 중에 지금 이 경우가 그렇죠. 여기서 생성자가 여기 아무것도 안 써줬기 때문에 이것이 생성자가 호출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호출을 할 때 이걸 호출하고 싶어요. 이거하고 차이점이었던가요? 예, 그러네요. 예. 이번에는 여기서 호출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호출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써줬기 때문에 이걸 호출할 텐데 생성자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일로 가겠지만 요 생성자 아버지의 생성자 중에서 이걸 호출하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엔 그 안에 함수 내에서 슈퍼라고 써주고 O 해서 요걸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호출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요게 먼저 수행돼서 A2라고 찍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요게 B1이라고 찍겠네요. 그리고 내려와서 다음 이하 문장 수행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 그 생성자 내에서 슈퍼 있죠. 슈퍼는 아버지의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어요? 이 슈퍼라는 이 메소드를 요 밑에다 쓰면 안 돼요. 슈퍼는 항상 이 생성자의 가장 선두 부분에 써줘야 돼요. 예, 요거 하나만 유의를 합시다. 어떻다고요? 이 슈퍼라는 메소드는 이 생성자의 가장 선두 부분에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제대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5-2를 보죠.
슈퍼를 활용한 컬러 포인트 작성. 자, 여기 뭐 전체적으로 그냥 쭉 흐름만 봅시다.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건 x, y, 프라이빗으로 선언했네요. 이거 외부에서 접근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포인트라는 이 생성자를 만들어 놨어요. 자, 생성자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포인트 생성자가 있네요. 이 생성자는 x와 y 값을 받아들이는 생성자예요. 이 함수 오버로딩 두 개인데 요것과 요거는 엄연히 생성자 둘 다 생성자지만 달리 이제 호출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how point라는 메소드를 뒀어요. 이 x 값, y 값을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서.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로부터 상속을 받았네요. 자, 이걸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컬러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여기 필드로 문자를 담을 수 있는 컬러라는 문자열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역시 프라이빗으로 놨고요. 외부 노출이 안 되도록. 그리고 이 컬러 포인트의 생성자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컬러 포인트 생성자는 3개의 매개 변수를 받게 돼 있어요. 3개 인수. 근데 이 3개 인수 그리고 이 컬러 포인트 생성자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마 여기서는 아버지 쪽의 생성자가 분명히 포인트 2개가 있지만 요 놈을 호출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슈퍼라고 뒀네요. 이게 컬러 포인트가 호출되면은 바로 이어서 아버지의 생성자는 슈퍼 XY 이 둘을 받아줄 수 있는 얘를 호출하도록 해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쇼 컬러 포인트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객체화를 시키면은 이렇게 객체화를 시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먼저 얘를 호출할 겁니다. 호출만 하지 실행 안 해요. 호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일로 들어와서 얘는 뭘 호출해요? 얘를 호출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실행이 되겠죠. x 받아들인 x와 y 값을 this.x, this.y 여기다 집어넣어라. 자, 여기 프라이빗으로 돼 있지만 자신이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해요. 네?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프라이빗으로 놨을 때는 자신의 내부에서는 받아들인 x를 x에 넣어라. 여기 x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자꾸 은닉화를 시키는 거죠. 외부 노출이 안 되도록.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수행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수행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컬러 받은 값 있지? 그 컬러 받은 값을 this.color에다 집어넣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수행하러 들어갈 거예요. cp.show.colorPoint. 그러면 요걸 호출하겠네요. 요거 CP 안에 있는 show color point 이거 실행시켜라. 그러면 자기 여기 컬러 값 이게 화면에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show point 아버지의 show point 요걸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x, y 값을 화면에 출력할 거고 되돌아오고 되돌아와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런 거죠. 자,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풀어 헤쳐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 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따로 여기다가 문제를 쓰세요. 여기다가 포인트란 클래스를 만들어라. 다음에 그 포인트란 클래스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 자, 다음에 포인트로부터 상속받는 컬러 포인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일일이 쓰세요. 쓰고 컬러 포인트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쭉 쓰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실제로 이제 실행시키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 슈퍼EX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라. 이제 여러분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생성시킨다 적고 cp.show.colorPoint를 호출해서 점의 좌표와 색깔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문제를 보고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두들겨서 쳐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쳐내고 두들겨냈을 때 그랬을 때 전체적인 클래스, 상속의 개념, 생성자의 개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제 머릿속에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고 끝낼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이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지우고 다시 여러분이 쳐넣도록 하세요. 예, 한 두서너 번만 반복하면 그러면은 이 C 언어가 자연스럽게 이 자바가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배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죠.